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102번째 영상이네요.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 별거 없습니다. 9시 반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GDP 물가지수 나오고, 현재 시장의 센티먼트, 시장의 분위기는 good is good입니다. 좋게 나와야, 즉 실업 수당은 적게 나와야, 물가도 낮게 나와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자잘한 게 많은데, 근원 소비 지출 물가 나오죠? 개인 지출 물가 나오죠? 뭐라고 하죠 이걸? PCE라고 하죠. 하지만 이미 CPI 발표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수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자잘하고, 뭐가 중요했죠? 바로 오늘 새벽에 5시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했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여러분 예상 EPS가 몇이었다? 0.93이었대. 근데 몇 나왔대? 0.96 나왔대. 역시나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매출 예상치 432.9억 달러야. 근데 몇? 441억 달러 나왔대. 역시나 이겼어. 1년 전 대비 70% 성장했다고 합니다. 미쳤죠. 그 다음에 조정 총이익률, 여러분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매출 총이익률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 그게 예상이 71%인데 61%에 더 낮게 나왔네. 왜냐면 H20 때문에. 왜? 이게 중국으로 수출하는 H100보다 조금 지금 현재 최신 반도체는 아니고 조금 성능이 구린 거죠. 그걸 중국으로 많이 비싸게 팔아먹었었거든. 근데 트럼프 정부가 못 팔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가이던스는요, 보시면 살짝 오히려 아쉽다. 봐봐, 455억 달러야. 근데 451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생각보다 좀 낮네. 왜냐면 H20 못 파니까. 80달러가 빠져있대. 80억 달러. 그럼 뭐야, 이거 원래 됐으면 530억 나왔었네. 개 많았죠. 단위 달러입니다, 단위는. 자, 여러가지 말이 나왔어요. 결국은 여러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엔비디아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226억 달러죠. 총 매출이 260인데 그 중에서 226억 달러. 자, 보시면 요 표를 요즘에 한국어로도 나오고 외국에서도 좀 나오거든요. 자, 엔비디아 레베뉴가 여러분 매출입니다. 매출 44.1 빌리언이야. 빌리언 10억이지.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몇이야? 39.1 빌리언이야. 대부분이죠. QOQ죠? 뭐야? 전 분기 대비 10% 성장. 게이밍은 아주 조금이지. 3.8 빌리언이야. 근데 조금이니까 여러분 티가 많이 나지? 전 분기 대비 48%. 다 자잘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매출이구나. 엔비디아의 매출의 대부분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죠. 뭐 H100이었다가 요즘에 뭐 팔아? B100, B200 팔잖아. 이게 엔비디아의 주 매출 차지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라는 거고요. 그로스 프로핏, 여러분 이게 영업 매출 총 이익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가 cost of revenue, 매출의 코스트 비용을 이걸 빼면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 61%에 조금 떨어진 거야. H20 중고를 못 팔아서. 그 다음에 뭘 팔았냐면 operating expenses. 여러분 한국어로 치면 뭐라고 있냐면 볼까요? Sales General Admin, 판관비 들어보셨어요? 판매 관리비, 인건비 같은 것들을 빼면 참 웃기죠? 그게 5빌리언밖에 안 돼. 여전히 20빌리언이 남았어. 50% 정도 나오는 마진율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이거야. 엔비디아가 막 다 팔았어. 그게 매출. 거기서 원가 제외, 그로스 프로핏이죠.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인건비 싹 다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왜? 기업이 활동하는 게 뭐야? 물건 만들어서 팔고 비용 뺄 거 빼는 거잖아. 그게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야. 그래서 여러분 순이익률보다 뭘 더 많이 써요?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이익률이 몇 %다, 얼마 나왔다, 이걸 기사에서 훨씬 많이 쓰는 거야. 왜? 기업 활동의 핵심되는 활동으로 나온 게 오퍼레이팅 프로핏이거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 뭐 세금 내고 잡다한 거 빼면 그게 바로 net profit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느끼시는 거 없어요? 세금을 어디다 매겨? 매출에다 매기는 게 아니지?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텍스를 매기는 거야. 44빌리언을 벌었는데 3빌리언을 낸다고 10%도 안 내는 거야. 이게 몇 프로야? 8%? 되나? 뭐 그럴 것 같아. 8%? 아씨 모르겠어. 계산이 안 돼. 어쨌든 그 정도 될 것 같아.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이래서 법인세가 말이 많은 거야. 법인세 올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은 거야. 8%밖에 안 내서가 아니라 기업이 여러분 돈을 안 벌면 안 냅니다. 텍스를. 이해되시겠어요? 기업이 돈을 안 벌면 텍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번 거 대비해서 내는 거라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net profit은 줄겠죠. 그쵸? net profit은 어디 가요? 기업이 번 돈이니까 쭉 가서 자본이익에다가 자본 회사에 쌓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로 뭐 R&D 하고 뭐 이것저것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엔비디아는요. 이것도 한마디 하고 싶다. 옆에 볼게요. 다 빨간색이죠. 이게 뭐냐면 주당 순이익, EPS랑 매출 예상치, 애널리스트 예상치 대비 나온 건데 다 빨간색이야. 무슨 뜻이야? 애널리스트들이 지금까지 예측한 거를 싸그리 다 박살내면서 2023년 이후로 그 전부터도 다 박살냈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박살낸 경우들이 많았다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뭔지 알겠어요? 엔비디아 실적은 늘 잘 나왔어. 근데 주가 보면 어때? 올랐다 떨어졌다. 엄청 올해 초부터 한 4월까지 엄청 떨어졌죠? 왜 그랬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시장의 센티먼트,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다. 결국 좋은 기업은 계속 엔비디아 같이 좋은 기업은 그냥 계속 좋았다. 예전에는 여러분 완벽하게 나와도 뭐 하나 트집 잡아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 73%였는데 이번 달 72%밖에 안 나왔어?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 73%든 72%든 작년보다 1% 떨어졌네? 그걸 흠을 잡아서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지금은 어때? 오히려 영업이익률 자체는 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이게 시장의 센티먼트야.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였어? 중국 노출. 중국에다 H20을 팔고 있는데 이 H20을 파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못 팔게 하니까 야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H20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제 B20도 나와요. 블랙웰 시리즈에서 성능을 낮춰서 중국의 팔 용도로 만드는 조금 구린 반도체들을 따로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걸 더럽게 비싸게 팔겠죠. 그리고 오늘 젠슨 왕이 한 말 중에 좀 공감 가는 중에 한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는데 중국으로 못 팔고 있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겠다는 수요가 너무 많아 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중국 못 팔아도 반도체는 여기저기다 다 팔 수 있단 말이야. 엔비디아는 그런 기업이야. 엔비디아는 파는 기업이지만 엔비디아한테 반도체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인 거야.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갑이야. 셀 사이드인데 갑이라고.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자, 이거 쇼츠로도 나올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 사람들이 이거의 의미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자, 배경을 좀 설명해 줄게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를 매길 거야 라고 했어. 관세를 매기려면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해서 관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 두 번째, 대통령이 여기 나와있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라는 조항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 단 이때 조항은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국가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야 뭘 할 수 있어?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라고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관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봐야 다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 왜냐면 맞췄기 때문이야. 국가가 비상상태일 때만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실업률, 자연실업률, 최저실업률입니다. 경제성장률 유럽보다 높아요.
꽤나 높습니다. 그 큰 나라가. 뭐 지금 미국에서 잘못되고 있는 뭔가 문제 생긴 건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때문이긴 하죠. 그래서 결국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얘네 이거 저도 팔로우를 못했어. 야, 이 비상사태 아닌데 IEEPA를 들어서 저거를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먹이는 게 말이 되다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고 올해도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뭐 법원에서 시동을 안 거네. 우리나라였으면은 저거 안 된다고 분명히 법원 같은 데서 말해줄 것 같은데 안 말해주네 라는 생각하고 까먹고 살고 있었다. 근데 오늘 나온 거야. 이게 왜 중요한지 말해줄게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관세를 일단 못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건 맞지? 그래서 관세는 이제 못합니다. 항소할 거야 분명히. 그러면 고등법원 갈 거고 그 다음 어디가? 대법원까지 가. 미국은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아마 항고하고 아마 대법원까지 갈 거야 이 사안은. 그리고 그 정도로 큰 이슈라서 대법원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래 걸리겠지? 그럼 트럼프가 뭘 할까요 여러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상원과 하원이 있어. 상하원 둘 다 공화당이 메조리티에 다수당이에요. 근데 표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10석 이하야. 심지어 얼마 전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란 걸 통과시켰는데 웃기죠 법안 이름도. 그 법안도 겨우 한 표 차이로 통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공화당에서 몇 명이 안 도와줬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야. 자, 그럼 이제 트럼프가 뭘 할 거냐면 공화당에게 시켜갖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엔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법원에 이거 막아줘 라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 공화당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주지사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공화당도 크고 아름다운 법안 때 벌써 민주당 쪽과 협력해서, 즉 공화당 당론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한마디로 뭐예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화당이 제가 보기에 분열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어디까지 했지? 자, 그래서 한 트랙은 뭐라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한 트랙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트럼프는 뭐 해야 돼? 통과시켜야 돼, 법안을. 근데 공화당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배신 때릴 것 같다. 몇몇 의원들이 민주당과 편을 먹고 관세는 아니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대법원은 어떨 것 같으세요? 대법원은요, 한 명이 뭐 아프셔갖고 지금 뭐 그만두니 많이 하는데 여성분이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1기 때 임명한 판사들도 있고요. 이번에 또 임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다. 한국도 그래서 문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국도 어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뽑은 사람도 그냥 통과시켜서 8대 0으로 끝났죠. 제가 아무리 봤을 때 IEEPA 규정을 봤는데 옆에 제가 퍼왔잖아요. 없어요. 테러 자금, 국제 제재, 전쟁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없거든요. 결국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관세는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미국의 판사들도 타락했다 하더라도 트럼프 편 안 들어주고 법대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되게 웃기게도 여러분, 미국은요 대법관이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막 치매 올 때까지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 대법원도 결국 트럼프 너 멋대로 행정명령으로 관세 매길 수 없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관세도 못하죠? 법안도 통과 못 시키죠? 왜? 공화당 분열이 날 것 같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엄청난 정치적 혼란기를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결론부에서. 이건 중요합니다. 진짜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잘 지켜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 테슬라도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로보택시 테슬라에서, 텍사스 오스틴, 여기 왜 여기인 줄 아세요? 텍사스 오스틴에 뭐가 있어? 테슬라 공장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자율주행으로 하는 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뉴스가 이거 만들기 전에 또 이후에 또 나왔거든. 몇 대를 연습해봤는데 완벽했다고 합니다. 큰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로보택시를 테스트 좀 더 하고 적극적으로 내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리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분명히 쉽지 않아. 이거 인도량에 뭐가 중요해 이런데 중요합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인도량. 그 다음 ESS 에너지 전기 저장 장치죠. 그리고 로보택시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FSD 많아. 근데 여러분 옵티머스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젠슨 왕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 했냐면 옵티머스랑 로보택시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 라고 말을 립서비스를 조져줬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은요 여러분 웃기게도 일론 머스크는 남들을 잘 인정 안 해줍니다. 똑똑하다 인정 안 해줍니다. 하지만 젠슨 왕만큼은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해줍니다. 왜요? 테슬라도 젠슨 왕이 반도체 안 넘겨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리스펙하는 몇 안 되는 사이죠. 자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관세 제동 이렇게 표현했는데 법원이 트럼프한테 너한테 그런 권한 없어 라고 했으니까 시장 사람들은요 관세 안 되네 좋네 잘 됐네 라면서 시장에서 좋아할 분위기도 나올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탄핵의 길로 갈 것 같아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 진짜 많다고 그랬잖아. 관세 법안 저는 통과 안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저질러 놓고 여러분 뭐 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못 끝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하면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죠? 둘 다 못 끝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막혀버리면 트럼프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 어떤 사람이에요? 레임덕에 빠지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설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설칠 거예요. 결국 뭘 할 거냐면요 이 레임덕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행정명령 난리 칠 거고요. 군대 동원할 수도 있고요. 경찰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초당적 바이파티션 하자고 하거든요. 그거를 몇 개 법안이나 정치적 스탠드를 하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 거고요. 미국 정치 혼란에 빠지고요. 별별 남발 무리수 엄청 많이 할 겁니다. 트럼프 3년차 때. 미국도 마셜 러우라고 계엄령이 있지만 얘는 반역법 인서렉션 러우가 있거든요. 인서렉션 액트가 있어요. 이것까지 써가면서 전국에서 시위 일어날 때 이 반역법을 트럼프가 저는 가동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전 나겠죠? 결국 트럼프 탄핵 위기 있을 거고 그러면 탄핵까지 당하는 거 보지 않고 자진 사퇴하고 아마 JD 벤스 부통령이 물려받게 될 거다 라고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언제? 3년차 때 혹은 4년차 초기 때. 한 2년 남았어요 아직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 관세 문제 생각보다 중요한 이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주분들 지금 5% 넘게 오르고 있던데 축하드립니다.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아마 오늘 양전 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10% 이제 마이너스 5%까지 왔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 실시간으로 공부하고 싶고 또 이걸 매매와 연결까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이 굴리는 거예요. 사기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 5만원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와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스타워크였습니다. 축하드려요.